네,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금기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애플에 관련된 중요한 콘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리더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팀 쿡의 시대인데 이제 이분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존 터너스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단순하게 뭐 이 시작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애플이 어떤 회사이고 그 이 두 리더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포지션은 있고 어떠한 괄목하는 성과를 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 애플이 어떻게 갈 방향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투자도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상당히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애플이 팀쿡 체제 15년을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자, 존 터너스를 차기 최고 경영자로 내세웠어요. 애플은 존 터너스가 2026년 9월 1일부터 CEO를 맡고 팀쿡은 같은 날 이사회 집행의장으로 이동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팀쿡이 아예 그냥 뭐 나간다 이건 아니에요. 집행의장으로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금기쁨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보고자 이렇게 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애플이 어떤 회사인지 쉽게 알아보죠. 애플이 뭐 단순히 뭐 전화기 만드는 회사인가요? 아이폰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지금 애플은 아이폰도 있고 맥, 아이패드, 애플워치, 아이팟 같은 기기와 그만큼이나 중요한 앱스토어 그리고 애플 뮤직, 애플 페이 같은 서비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었어요. 즉 엄청난 수익을 만들고 있는 현재 진행형 회사다. 자, 팀쿡 체제에서는 애플을 하드웨어 판매 회사에서 끝내지 않고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서로 고객을 묶어두는 구조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아이폰 고객은 계속 아이폰만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밸런스는 팀쿡 재임 기간 동안 애플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애플워치, 에어팟, 그리고 애플 페이, 애플 뮤직 같은 사업 확장이 고마진 서비스 기반을 키웠다고 평가까지 해줬어요. 쉽게 말하면 애플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그 생태계 안에 한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강력한 회사다라는 것이죠. 자, 팀 쿡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스티브 잡스처럼 무대에서 혁신을 폭발시키는 인물은 아니에요. 운영과 공급망, 수익 구조를 극도로 정교하게 만드는 경영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2011년 스티브 잡스 뒤를 이어서 CEO가 됐잖아요. 그 이후 애플을 세계 최대 기업으로 키웠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 노이터에서도 그가 수억 대 단위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애플을 키웠다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 서비스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로 키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구축한 인물이에요. 자, 팀쿡의 강점은 세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공급망 관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태계 확장입니다. 세 번째 수익성이에요. 자, 공급망 관리.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으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팔릴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제품을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내는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죠. 둘째, 생태계 확장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이후 애플워치, 아이팟, 애플 뮤직, 애플 페이 같은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붙이면서 고객을 더 단단하게 묶어버렸어요. 마지막, 수익성입니다. 매출만 큰 회사가 아니라 아주 높은 마진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회사를 만든 것이 바로 팀쿡의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자, 팀쿡은 혁신 하나로 세상을 뒤집는 인간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성공한 제품을 세계 최강의 돈 버는 구조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럼 이제 바뀌는 존 터너스 어떤 사람인지 봐야죠. 자, 이 사람은 애플 내부에서 오래 자란 전형적인 순연 애플맨이에요. 애플 공식 리더십 속에 따르면 2001년부터 애플에 합류를 했고 현재까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워치, 아이팟, 애플 비전 프로 등 거의 모든 핵심 하드웨어 팀을 이끄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드웨어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존 터너스가 단순한 관리자형 후계자가 아니라 제품 중심 엔지니어형 리더라는 점이에요. 그는 주요 아이폰 세대 개발에 참여했고 맥의 자체 칩 전환과 하드웨어 혁신의 핵심 역할을 했던 평가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존 터너스는
제품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들이 왜 쓰고 싶어 하는지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다. 제품형 CEO다. 팀 쿡은 운영형 CEO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팀 쿡과 존 터너스는 어떻게 포지션이 달랐냐? 팀 쿡은 회사 전체를 움직이는 총사령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플을 하나의 완성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었고요. 그럼 존 터너스는 애플 안에서 제품의 몸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애플의 공식 설명대로 그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전체를 이끌었어요. 자, 존 터너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팀 쿡이 애플이라는 거대한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라면 존 터너스는 그 배의 핵심 엔진과 선체를 설계하는 책임자였던 것이죠. 자, 그럼 두 사람의 성과, 이런 성과는 무엇이냐? 팀 쿡, 그는 스티븐 잡스 이후에 애플이 이제 흔들릴 거다라는 시장의 의구심을 깨버렸죠. 그리고 애플을 더 큰 돈을 버는 회사로 만들었어요. 즉 서비스 사업도 늘렸고요.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주주 수익률도 매우 크게 상승했다고 평가해줬어요. 밸런스가 말이죠. 자, 존 터너스의 성과는 회사 전체 숫자보다 애플 제품군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진화시킨 것에 가깝습니다. 즉, 팀 쿡은 애플의 돈 버는 구조를 키워냈던 사람이고요. 이제 앞으로 CEO를 맡게 된 존 터너스는 애플이 팔 수 있는 제품 경쟁력을 키운 또는 키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공통점과 차이점 두 사람. 공통점,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다. 둘 다 모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점을 한다면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팀 쿡은 대형 백화점을 최적화해서 돈을 잘 벌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점장이었고요. 존 터너스는 그 백화점에 사람이 다시 몰리게 한 킬러 상품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임자에 가깝습니다. 네. 이제 애플은 이제 잘 팔아서만 돼서는 안 돼.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그래, 너만의 킬러 상품이 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 터너스가 지금 CEO 교체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리더 변화를 애플이 생각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말 그대로 한 줄로 설명을 할게요. 내용은 제가 정리를 많이 했지만 애플다운 방식으로 AI를 풀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사용자가 AI를 쓰고 있다고 의식하지 않아도 체감하게 만드는 방식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애플은 우리도 AI 챗봇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AI 시대에서 사람들이 결국 가장 많이 쓰는 기기는 애플 제품입니다를 확실하게 증명하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냥 단순히 보면 CEO 교체 뉴스 같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애플의 성장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장 방식의 무게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AI를 하드웨어 수요로 바꾸는 능력에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애플은 AI 모델 차기의 최고 강자가 되기보다는 AI가 들어간 기기 판매와 생태계 소비를 늘리는 데 강한 회사죠. 그래서 앞으로 봐야 할 건 챗봇 경쟁이 아니라 아이폰 교체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지, 맥과 웨어러블이 AI 기능을 계기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소비자를 팀 쿡이 이뤄냈던 제국처럼 다시 묶어둘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자, 제가 마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팀 쿡은 애플을 운영과 생태계의 강력한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면 존 터너스는 그 다음 단계 제품과 하드웨어의 설득력으로 AI 시대를 열어야 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